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미니 크리켓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고도 싶으면서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이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과연 뭘까요? 인간은요, 사람과 짐승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성교육을 시켰죠. 인성교육이 거듭될수록 양심이 밝아지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인성교육이 없어지면 본능적인 것만 추구하는 짐승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짐승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저는 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진짜 본능적인 것에만 치우쳐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지능적으로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부류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짐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양심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 양심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 또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욕심에 의해 선택을 하고 이끌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양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객관화해서 어우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내가 어떤 처세를 해야 이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삶과 동시에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심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TV를 살 때 화소가 높을수록 가격도 높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에게도 양심 센서가 밝을수록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양심 센서가 발현되는 과정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진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자연의 이치예요. 이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시작과 끝이 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서 정말 애착이 가고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온 한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살면서 그러한 경험을 몇 번 반복해보면요, 어느 정도 이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더 이상 이별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 예전에는 이만큼 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조금씩만 주고, 그렇게 나를 조아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일련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양심이 밝아지고 자연적인 이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마음그릇을 키우는 걸로 묘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릇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공정이 있죠. 그런데 가장 최종적으로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랜 시간 구워지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져버리거나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나오는 그릇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똑같습니다. 가마 안에서 뜨거운 불구덩이에 구워지는 과정이 사람에게는 고립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어떤 상황을 연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탈선을 하기도 합니다. 그 탈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런 희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밑바닥을 계속 걸어가는 삶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사건에 다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인 제공자나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내 삶의 원흉이라고 설정해놓고 거기에 계속 화살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간에 그렇게 포기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어느 순간 거치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마음도 많이 힘든 상태고 내가 새롭게 뭘 하려고 해도 더 이상 뭔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지금 내 마음이 변질되지만 않게끔 노력하는 게 진짜 노력인 거거든요. 근데 계속 과거의 관점을 토대로 새롭게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시도해보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현실을 돌아왔을 때 더 크게 괴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내가 마지막 공정에 와 있구나. 그릇이 가마에 구워지는 것처럼 내가 깨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 상황이 거친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먼저 알아차립니다. 일단 마음이 되게 포근해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왜곡되게 바라봤던 그런 관계들, 상황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지속해왔던 가치마저도 재조명이 됩니다. 가치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나의 삶에서만 빛날 수 있었던 무언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긴 터널을 거쳐온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나는 자신감이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의 선순환 구조로 이동하는 게 사실 한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과거에 사로잡혀서 계속 원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내 양심은 계속해서 무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나에게 새로운 운이 찾아오더라도 사실 발견을 하기가 어렵게 돼요. 이 양심 센서를 밝혀나가는 과정이 한 개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일 수도 있으나 한 생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까지 큰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도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별일 아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양심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가장 암담한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일종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최종 공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